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영남권 지자체들의 뜨거운 유치 경쟁을 펼치게 만들었던 신공항건설 백지화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부산 지역 의원이죠.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연결해서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연결해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내려진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배덕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오늘 발표요. 이 의회의 결과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최적의 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번 결과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예, 지난 2011년에 이어서 이번에 또 백지화됐기 때문에 네. 우리 부산 시민들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이번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산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네, 강한 입장이시군요. 예, 그렇죠.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고 네. 소음도 없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할주로를 늘릴 수 있는 가덕도를 두고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정말로 우리 부산 시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만약에 이번 용역이 항공 안전성이나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항공 입지를 결정하는 절대 요인의 기준으로 평가됐다면은 김해공항 확장이 아니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 났을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정부 입장을 이해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고 한마디로 이번 결과는 매듭이 아니고 미봉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미봉책이다. 네, 미봉책이다. 대구 측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표현했다면 부산은 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정부의 입장 다소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네.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달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도 고민이 많았겠죠. 예. 워낙 위치 경쟁 치열했고요. 이 밀양이든 그렇죠. 가덕도든 한쪽으로 결정되면 후폭풍이 예상됐었는데 네. 자, 그래서 차라리 이 지역 갈등을 좀 가라앉히는 잘된 결과 아니냐 이런 평가는 받아들이시기 좀 어려운가요? 예, 잘 됐다는 평가는, 극히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네네. 대부분 우리 부산 시민들은 정반대입니다. 네. 심지어 부산에서는 아예 이참에 가덕도 신공항을 민자로 유치하자. 이런 주장이 참 많습니다. 아하. 정부가 이제 양쪽 눈치를 보면서 통 큰 결단을 못 내리니까, 네. 차라리 우리 부산 시민들의 손으로 통 크게 가덕도 신공항을 짓자는 분위기가 정말 참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찬성은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예. 배 의원님 지금 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죠. 또 이 해운대 구청장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 이후에 이 지역 주민들 이야기 좀 많이 수렴하셨습니까? 예,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부산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정부가 2011년도에 백지화시키나 놓고 네. 당연히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고 또 소음도 없고 주변에 산도 없기 때문에 안전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왜 가덕도를 선택을 하지 않냐고 우리 부산 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했느냐 대단히 불만이 많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제 김해공항 연간 이용객이 작년에 이제 20% 급증해가지고 1,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연평균은 이제 4.7%씩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속도로 증가되면은 2023년도에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저가 항공 비행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공항의 포화 상태가 더 당겨질 걸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부산 시민들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네. 절대적인 오늘의 목소리입니다. 자, 의원님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였어요. 예. 크게 보면 네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원래는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랬으니까. 그렇죠. 만약 가덕도로 결정이 됐으면 부산 측에서는 환호했겠죠. 네네. 또 밀양으로 됐다면 또 굉장히 후폭풍이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 백지화, 무산 없었던 걸로 한다. 그럼 모두 다 허탈했을 텐데. 네네.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면서는 정부는 이건 무산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제3의 아니니까. 이게 그렇죠. 최저간이다. 이런 입장인데. 예. 그러면 이게 밀양의 좀 허탈감보다는 그래도 부산 쪽이 조금은 더 안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요? 근데 방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산의 일부 시민들은 그래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안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민이나 상공계 대표나 또는 시민단체는 이분 차제에 정부가 당연히 가덕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미루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이 많죠. 네. 지금 일관적으로 이 안도다, 다행이다 하는 시민들은 소수고 대다수는 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군요. 예. 자, 그런데 배 의원님, 이 과거에 이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때 말씀하셨을 때하고 지금은 좀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사실 그때는 말이죠. 우리 이제 부산 이제 공항을 조금 확장을 한다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짓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아하. 단순히 김해공항을 확장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동남권 신공항은 건설 비용이 12조 원인데 이 전부 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PK나 TK 입상에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12조 원을 나누는 방법을 생각을 한 겁니다. 12조 원을 부산과 대구에 이제 6조씩 나눠주고 부산은 이제 6조 원에서 3조 원과 민자를 보태서 할주로를 한 번짜리만 가덕에 지으면은 나머지 3조 원을 김해공항에 써서 우리 이제 경담진과 상생하는 그런 절충안을 이제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도 질 수도 있고 대구는 또 군사 비행장을 다른 데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럼 배 의원님 이게 가덕도를 안 짓는 대신 김해 확장이 아니라 가덕도를 짓는 전제로 김해도 이 비용을 나눠서 활주로를 확장하자 이런 안을 내셨던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정부가요 오늘 발표를 보면 김해공항 활주로를 이제 하나를 더 늘리고 터미널도 대폭 확장하겠다. 네, 이 당초 전망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3년이면 김해공항이 포화에 이른다. 예, 포화에 이르죠. 이 조사는 지금 맞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오는 분석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김해를 확장하더라도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하물량이 말이죠. 급격하게 부산에 사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용객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덕 신공항이 건설돼야만이 이러한 여러 가지 수요를 감당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시민들은 정 그렇다면은 우리 가덕 신공항을 일본의 나고야의 주부공항이 100% 민자로 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산 시민 그다음에 부산 상공계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민자를 그다음에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 강력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부 발표가 나오고 나서요. 서병수 부산시장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360만 부산 시민을 무시한 처사다.
예. 그 당초에 서병수 시장이요. 신공항 유치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지금 예.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서병수 부산시장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예, 사실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도 방금 좀 말씀드린 대로 급증하는 이용객이라든지 화물 물동량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덕 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돼야 된다라고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네. 또 우리 서병수 시장의 신념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 서병수 시장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고자의 그 사례를 우리가 잘 그래 검토를 해서 민자 유치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검토도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야당 측을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네네. 부산의 국회의원들 네. 조금 또 이 여당과는 결이 다른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서 불공정 용역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네네.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낼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은 오늘 발표가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 타당성 용역 조사가 공정했는지를 다시 한번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 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1년도의 백지화에 대한 이후에 TK와 PK에 그 용역 과정에서도 굉장한 공정하고 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다는 점은 저희들이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야당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덕도 공항은 꼭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우리 보고 계신 거죠? 부산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 또 발표를 보면서 기자들에게 한 목소리로 반드시 네. 가덕 신공항은 중장기적으로 건설돼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또 여기에 대한 추진 방안도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부산상공계, 부산 시민들과 함께 폭넓은 여론을 수르면서 추진할 그런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었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이번에는요. 오늘 발표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 관련해서 전문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의 허희영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발표가 났는데 결과는 이 대부분의 예상을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네네. 영남권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 자,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그 지역 간의 그 유치 경쟁이 너무 가열되다 보니까 네네. 어느 한쪽으로 나지 않을까도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일단 의회에 그 제3안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네. 지금 지역에서 섭섭함이 많으시겠지만 2011년이면 꼭 5년 전이에요. 네네. 당시에도 굉장히 그 치밀하게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를 했고 결국 두 곳 다 어떤 기준에 못 미친다 해서 네네, 이제 그랬죠. 백지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3의 대안으로 오늘 결정과 같은 걸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바로 이게 대선 공약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2011년의 그 결론에 대해서 더 진전을 못 보고 다시 또 이것을 이제 수면 위로 올려놓고 현재까지 온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전문가 입장에서요. 네. 제가 좀 결정은 났으니까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네. 이 밀양과 가덕도 어디가 신공항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이 객관적으로 어떤 정치 논리 다 빼고 네. 국책 사업의 그 경제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보면요. 그동안의 가덕도 밀양에 대해서는 장점만 부각을 시켰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사업으로 갔을 때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목소리가 다 어떻게 보면 묻혔죠. 네네. 그래서 뭐 어느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다 좀 부적합한, 단점이 더 많다고 보시는 거군요. 5년 전에 낸 결론이 뭐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자, 현재 이 김해공항의 여객 수요 어느 네. 정도인가요? 지금 그게 이제 2009년에 한 것이 있고요. 현재 그 수요 예측 당시의 거에 비하면은 지금 빠르게 특히 국제 노선의 여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2009년 당시에 예측해 놓은 걸 보면은 지금 현재 김해공항의 수용력이 54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작년에 이미 초과가 돼 버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 어떤 힘을 얻었던 거죠. 이 신공항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재작년 2014년 8월에는 국토부는 또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남권 전체 수요를 발표를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고 네. 이제 입지 선정에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한 지역, 밀양이나 가덕도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영남권 전체의 그 수요가 그쪽으로 흡수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거죠. 네네. 예. 아, 그럼 어쨌든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에 도달한 것은 이제 사실이고, 그럼요. 신공항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뭐 신공항이라고 하긴 뭐 하고요. 네네네. 일단 이 수용력, 부족한 수용력을 해결해야 되는 그 시급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3의 방안이 사실은 최적의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이 경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국토교통부 발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경제성이라는 것은요, 투자 대비 편익이죠. 네네. 그러니까 투자는 사업 예산이 될 것이고 또 운영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익 면에서 수익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중장기 수요입니다. 안정적인 중장기 수요인데 사실은 뭐 10조 가까이 드는 그 사업비 그것은 더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충당할 만큼의 그 수요가 창출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사업 규모가 많이 줄어들지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결론이 나온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바다를 매립하거나 산을 깎거나 이런 대목의 비용은 좀 줄어들겠죠? 기초공사 비용.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2018년에 내는 걸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현재 어쨌든 활주로를 하나 더 추가하고 터미널을 확장한다. 이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 신공항 건설에 따른 수요를 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오늘 그 프랑스 ADPI가 발표한 걸 보면 국내 국제선 2,800만 명, 그다음에 국내 1,200만 명, 약 4천만 명 정도의 그 수용력이 갖춘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김해공항을 확장을 통해서 과연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가덕도, 밀양 여기에 프레임에 갖추다 보니까 아하. 김포공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안 되는 방향으로 좀 소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거죠. 네네. 김해공항이요. 네, 김해공항이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자세히 검토된 바가 없다. 그 말씀은 지금 이제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해공항의 문제는요. 2002년에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가 이제 발단이에요. 네네. 돛대산 사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때 네. 이제 바로 불거진 게 뭐냐면 김해공항의 그 안전성이 제기가 된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이 김해공항이 늘어나는 수용력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안전성과 수용력 부족이었는데 그것에 출발한 문제가 신공항으로 그냥 대성공약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자, 예. 이전에 냈었던 이 연구 용역이 네. 타당하다라고 아까 지지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난 2009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네. 소음이나 산과 같은 장애물 때문에 김해공항은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었던 연구 용역. 아직도 네. 이게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내 정부기관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용역 보고서라고 하는 게 때로는 여건이 변하거나, 그런 목적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보면은 지금 경북, 대구가 내놓은 그동안의 그 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이나, 부산에서 내놓은 게 그게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네. 지금 이제 그 소음이라든가 이 안전의 문제, 수용력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불가능하다고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마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 혹시 과거에 이 연구 용역, 이 네. 보고서 작업에 교수님 참여하셨던 바가 있으셨나요? 저는 그 2013년에 잠깐 참여하다가 말았는데요. 네네. 예, 그건 이제 그 영남권 전체의 중장기 수요 예측 단계에서 그것을 이제 그 교통연구원하고 프랑스 ADP가 했어요. 국내에서 국제에서 나눠서.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않았죠. 예, 그리고 결과는 나왔고요. 네. 예. 자, 이 신공항 논의가 처음 시작됐던 것은 노무현 정부 때죠? 그렇습니다. 2002년이죠. 네, 그 이후에 이명박 후보가 대선 당시에 또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발표까지 13년이 걸린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14년. 아, 그렇군요. 자, 이게 실제 김해공항 확장이 지금 확장으로 이제 확정됐다고 전제하고요. 네. 이게 완성되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 일입니까? 보통 공항을 새로 이제 토목부터 해서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뭐 8년, 10년 걸리죠. 네. 그러나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단축이 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바다 매립이라든가 뭐 산을 깎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일부 매립이 있겠지만 기간은 좀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거기에 있는 보상 문제라든가 활주로 조정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렇게 많은 뭐 10년씩 걸리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게 대구나 부산이나 오늘 다 이게 쉽게 승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년 대선인데 다시 이 신공항 이슈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이거는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5년 전에 낸 결론을 가지고 다시 또 대선 공약 걸면서, 김해공항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결국 5년을 낭비한 거예요. 또 지금 이걸 정치 쟁점화해서 또 나온다면 그건 안 되죠. 네. 국가적인 그 어떤 낭비입니다. 안 되는 일이다. 낭비다. 네네. 그럼 끝으로 한번 다시 여쭤보면요. 네. 오늘 이 밀양이나 가덕도보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 뭐 전문가들 목소리를 못 냈는데 사실은 안전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활주로를 조정하는 문제. 또 그 수용력을 확충하는 것도 활주로를 다시 느리거나 해서 충분히 방법이 있는데도 이제 그것을 정말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던 겁니다. 충분히 뭐 방안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였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